한국인 따위가 일본까지 와서 설거지나 하고 있네? 외화벌고 싶어서? 도쿄 고급 이자카야. 일본 여군 장교가 한국인 남성 알바생을 향해 대놓고 조롱합니다. 작은 나라 국민이 다 그렇죠. 이해할게요. 돈 많이 벌어가세요. 이자카야에서 설거지하던 한국인 청년 강민준. 6개월간 하루 12시간씩 설거지. 아버지의 3억 빚.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지면 더 이상 일본 땅을 밟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죠. 그날 밤 그가 주방에 섰습니다. 일본군 요리대회 3년 연속 우승자와의 대결.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찮게만 보였던 설거지하던 그 손이 육군 요리대회 금상을 받은 손이란 걸. 이 대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에게 찾아온 놀라운 반전. 흥미진진한 가슴 따뜻해지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순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어요. 30년간 한식당을 지켜온 손은 거칠었지만 지금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죠. 태순의 집,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내왔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24살.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청년이었죠. 괜찮을 리가 있니? 3억이야, 3억.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손님이 끊겼어요. 배달앱에 등록했지만 수수료만 나갔죠.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요.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한계가 왔어요. 식당 문을 닫는 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강태수 씨, 3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억 원을 어떻게 갚지? 한국에서 아무리 일해도 빚을 갚기는 어려웠어요. 편의점 알바는 시급 9천 원. 하루 10시간 일해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죠. 거기서 생활비 빼면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는 안 돼. 민주는 일어나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일본 알바를 쳤어요. 일본은 시급이 높았어요. 도쿄 같은 대도시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1년만 버티면. 민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본 취업 알선 업체를 찾아갔어요.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군대 막 전역했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일본어 할 줄 아세요? 네, 군대 가기 전에 와세다 대학교 어학연수 1년 다녔어요. 오, 그럼 대화는 문제 없겠네요. 어떤 일 원하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방 일할 수 있을까요? 요리 경험 있으세요? 네. 아버지가 한식당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 일 도왔어요. 상담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좋은 자리 있어요. 도쿄 로pongi 이자카야인데 주방 보조 구한대요. 월급 200만 원.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서류 준비되면 2주 안에 출국 가능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 민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배웅을 나왔어요.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버지, 괜찮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전 일본 가서 경험도 쌓고 돈도 벌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준의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어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민준이 아버지를 꽉 껴안았어요.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꼭 빚 갚을게요. 민준아. 그리고 다시 식당 차려드릴게요. 더 큰 식당으로요.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준은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민준은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아버지 가게 다시 차려드릴게요.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이 유난히 고요해 보였습니다. 도쿄 6개월 후 새벽 5시 자명종 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어요. 6평도 안 되는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벽에는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힘내볼게요. 민준이 사진에 대고 작게 말했어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은 원룸을 나섰어요. 도쿄의 아침은 차가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로pongi로 향했어요.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죠. 민준은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통장 앱을 열었어요. 잔액 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지만 150만 원은 한국으로 보냈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남은 50만 원으로 월세, 교통비, 식비를 해결했어요. 점심은 편의점 주먹밥 하나. 저녁은 컵라면이었어요. 벌써 3천만 원 갚았어. 2억 7천만 원 남았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1년만 더 버티면. 오전 7시 민주는 츠키야카리라는 이자카야에 도착했어요. 로pongi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이자카야였죠. 뒷문으로 들어가 직원용 탈의실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 조센징 왔네. 일본인 부주방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설거지 많을 거야.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듣는 말이었어요. 조센징, 한국인, 외국인. 처음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민주는 설거지 공간으로 갔어요. 싱크대에는 벌써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준 씨, 힘내요. 옆에서 타나카 유키가 속삭였어요. 22살의 일본인 서빙 직원이었어요. 민준에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었죠. 고마워요, 유키 씨.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계속했어요. 접시를 닦고 헹구고 말렸어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오후 1시, 점심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의 휴게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편의점 주먹밥을 꺼냈어요. 민준아,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서준 형님이었어요. 32살의 제1교포 3세. 이자카야의 주방장이었죠. 네, 형님. 이것 좀 먹어봐. 서준 형님이 접시를 내밀었어요.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형님,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너 맨날 주먹밥만 먹더라. 그러다 쓰러지겠어.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민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아버지 맛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맛있어요, 형님. 그래, 많이 먹어. 서준 형님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민준아,
힘들면 한국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형님, 넌 재능이 있어. 군대에서 조리병 했다며? 급식대회 금상도 받았다고? 네, 그랬어요. 그럼 왜 여기서 설거지만 하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비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주방 보조로 입국했기 때문에 요리사로 일하려면 비자를 바꿔야 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 민준에게는 둘 다 없었어요. 형님, 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준아, 아버지 빚 갚아야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준 형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넌 효자야, 진짜.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후 6시, 저녁 영업이 시작됐어요.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사시미 모듬 3인분, 야키토리 10개, 우동 5그릇. 주문이 쏟아졌어요. 민주는 설거지 공간에서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접시가 끝없이 들어왔어요.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주방장 서준 형님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 이리 와봐. 민준이 설거지를 멈추고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이번 주 토요일에 VIP 손님 온대. VIP요? 응. 자위대 여장교래. 요리 평가하러 온다나 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 평가가 안 좋으면 우리 식당 타격 커. 다들 조심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특히 너 실수하지 마. 설거지라도 완벽하게 해. 네, 형님. 민주는 다시 설거지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위대 장교라. 또 무시당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참는 수밖에요. 밤 11시. 퇴근 후 민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야 뭐. 그냥저냥 지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빚 갚을게요. 민준아,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고맙다, 아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토요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주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토요일 저녁 8시, 이자카야 츠키야카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주방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불꽃이 튀었어요. 민주는 설거지 공간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딸랑 마이너스. 입구에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이라샤이마세.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육상자위대 정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는 165cm 정도.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견장에는 벚꽃 2개가 달려 있었죠. 3등 6위. 대위급 장교였어요. 저 사람이 사쿠라이 아야나. 며칠 전 서준 형님이 말했던 VIP 손님이었어요. 아야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을 훑어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홀 매니저가 극진하게 안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쿠라이님. 예약하신 카운터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야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방과 마주보는 카운터석이었죠. 주방 전체가 긴장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아야나는 메뉴판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저 주방을 관찰할 뿐이었죠. 칼질하는 셰프, 불 앞에서 요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거지하는 민준. 아야나의 시선이 민준에게 멈췄어요. 민준이 설거지하다 일본어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죠. 억양이 달랐어요. 원어민이 아니었어요. 아야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기요. 아야나가 홀 매니저를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뒤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한국인이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만. 역시 그렇군요. 아야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츠키야 카리 같은 고급 이자카야에서 조센징을 쓰다니. 조센징? 그 단어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개월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서준 형님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어요. 손님, 그런 말씀은 좀. 뭐가 문제죠? 아야나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서준 형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야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이 일본 식당에서 일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못 먹고 살아서 일본까지 와서 설거지나 하는 거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이 떨렸어요. 타나카 유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약소국 국민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아야나가 메뉴판을 펼치며 덧붙였어요.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텐데. 그나마 우리가 발전시켜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민준이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준 형님이 재빨리 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참아. 형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알아. 나도 들었어. 근데 참아야 해. 서준 형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 사람 자위대 장교야.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넌 강제 추방이야. 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빛.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쿠라이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오너 셰프 오쿠보 류에이였어요. 65살의 노신사. 흰머리에 곧은 자세였죠. 오쿠보 셰프님. 아야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요리책 보고 제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식당에서 내 직원을 모욕하는 건가? 오쿠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야나의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사실을 말한 것뿐. 사실? 오쿠보가 천천히 아야나 앞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식당에서는 국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셰프님, 하지만 당신은 요리를 평가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모욕하러 온 건가요? 아야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요리 평가입니다. 물론이죠. 아야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요리로만 평가하시죠.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쿠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야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주는 설거지 공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쿠보 셰프님이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주방을 나왔어요. 민준아. 서준 형님이 급히 불렀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야나 앞에 섰어요. 아야나가 올려다봤어요.
178cm의 민준과 165cm의 아야나. 왜요? 뭔가 할 말 있어요? 아야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손님, 사과해 주시겠습니까?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뭐라고? 아야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모욕하셨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모욕? 아야나가 비웃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왜 모욕이죠? 당신 지금 일본에서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거지든 요리든 뭐든 열심히 하면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웃기네. 아야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자부심 있으면 설거지나 하지 말고 요리 한번 해보시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요리 대결이요. 아야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자위대 조리 간부예요. 3년 연속군 요리대회 우승자죠. 주방이 술렁거렸어요. 당신이 이기면 제가 사과할게요. 아야나가 말을 이었어요. 대신 당신이 지면 이 이자카야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일본 땅 밟지 말고요. 민준아, 안 돼. 서준 형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준아, 요리는 정성이야. 정성으로 이기는 거야.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어요. 좋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주방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민준군. 오오쿠보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하겠나? 네. 민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야나가 비웃었어요. 좋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오오쿠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그럼 내가 심사하지. 감사합니다, 셰프님.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업 끝나고 밤 10시. 주방에서 대결하게. 오오쿠보가 말했어요. 주제는 회, 사시미, 일본 요리의 기본이자 정수. 아야나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문제 없어요. 저는 회 전문이거든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0시에 보죠. 아야나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준도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서준 형님이 민준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민준아, 무슨 짓이야? 형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여자 장난 아니야.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어요. 형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 설거지만 하러 일본 온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전 요리사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요리사예요. 서준 형님은 민준의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 눈빛은 6개월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형님, 저 칼 잡으면 달라져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 동안 민준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십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회, 일본 요리에 꽂히지. 민준은 어릴 적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식당 주방. 민준아, 칼은 요리사의 혼이야. 아버지가 민준에게 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칼을 잡을 때는 정성을 담아야 해. 재료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왜요,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칼질해라. 민주는 그때 아버지가 광어를 손질하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조심스럽게 정성껏 한 칼 한 칼 뜨던 모습을.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50분.
10분 남았어요. 민주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직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야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전용 칼집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민준과 아야나.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공기가 팽팽했어요. 오오쿠보가 2개의 도마를 준비했어요. 같은 재료들이 놓였어요. 참치, 광어, 도미, 전복, 성게알. 10시가 됐네. 오오쿠보가 시계를 봤어요. 제한 시간 30분. 칼질, 담음새, 신선도 관리 모두 평가한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오쿠보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시작. 오오쿠보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움직였어요. 아야나가 먼저 칼집을 열었어요. 30cm 길이의 야나기바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 전용 칼이었죠. 한쪽만 날이 선 외날 칼이었어요. 칼날에는 필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칼은 제가 방위대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거예요. 아야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험 배기를 했어요. 종이 한 장이 스르륵 잘렸죠. 직원들이 작게 감탄했어요. 역시 프로. 민주는 오오쿠보가 내민 주방칼을 바라봤어요. 독일제 주방칼 밥크라머. 한 자루에 300만 원이 넘는 명품 칼이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민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민준이 아버지 식당 주방에 서 있었어요. 민준아, 칼은 요리사의 혼이야. 아버지가 칼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칼을 잡을 때는 정성을 담아야 해. 재료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왜 미안해야 해요, 아버지?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야. 물고기도 야채도 모두 살아있었던 것들이지. 아버지가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칼질해라. 한 점 한 점에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느껴졌어요. 플래시백이 끝났어요. 민준이 눈을 떴어요. 칼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아야나는 이미 참치를 꺼내 도마에 올렸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칼이 참치살을 정확히 갈랐어요. 한 번에 7mm 두께로 일정하게 썰어냈어요. 빠르고 정확했어요.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프로의 칼질이었어요. 민준도 참치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야나와 달랐어요. 바로 썰지 않았어요. 참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결을 읽고 있었어요. 이 부위는 등살, 여기는 중뱃살, 이쪽은 뱃살. 참치는 부위마다 결이 달라요. 등 쪽은 결이 촘촘하고 배 쪽은 결이 성겨요. 그 결을 정확히 읽어야 회가 입에서 부드럽게 녹아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온도와 신선도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뭐해요? 시간 없는데. 아야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미 참치 한 접시를 완성한 상태였죠.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중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어요. 첫 칼이 내려갔어요. 오오쿠보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 각도는 민준의 칼질은 아야나와 달랐어요. 부위마다 두께를 다르게 잘랐어요. 등살은 얇게 5mm, 중뱃살은 중간 두께로 7mm, 뱃살은 두껍게 1cm. 지방 함량이 다른 부위를 고려한 칼질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민준의 칼에는 리듬감이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죠. 타나카 유키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준 씨, 완전 프로잖아. 아야나가 광어를 꺼냈어요. 광어 3장뜨기를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뼈를 발라냈어요. 껍질은 남기고 살만 얇게 슬라이스했어요. 접시에 담았어요. 화려하게 배치했어요.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민주는 광어 손질을 시작했어요. 3장을 뜨는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서가 달랐어요. 광어 껍질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리고 그 껍질을 따로 보관했어요. 서준 형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 하려고?
민준이 작은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광어 껍질을 뜨거운 물에 5초간 담갔어요. 즉시 얼음물에 넣었죠. 오옥 후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유비끼? 일본 고급 기법이잖아. 유비끼는 껍질을 데쳐서 비린내를 없애는 기술이었어요. 동시에 식감을 쫄깃하게 만들어주죠. 한국인 알바생이 어떻게 이걸 아는 거지? 아야나가 도미회를 완성했어요. 전복도 얇게 슬라이스했어요. 성게알을 그 위에 얹었죠. 끝났습니다. 아야나가 칼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은 25분. 접시 위에는 화려한 모둠회가 담겨 있었어요. 참치, 광어, 도미, 전복, 성게. 오색 찬란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대단해. 민주는 아직 작업 중이었어요. 도미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칼집을 냈어요. 격자 무늬로 섬세하게 칼집을 넣었죠. 이렇게 하면 간장이 스며들어. 전복을 꺼냈어요. 민주는 전복을 썰지 않았어요. 껍질째 석쇠에 올렸어요. 주방 불에 살짝 구웠어요. 전복 굽는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버터 한 조각을 올렸어요.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렸죠. 고소한 향과 짭조름한 냄새가 섞였어요. 저건 회가 아니라 구이잖아요. 아야나가 항의했어요. 규칙 위반 아닌가요? 오옥 후보가 차갑게 말했어요. 회 모둠이라고 했지. 회 모둠에 구이를 곁들이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어. 아야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성게알을 올렸어요. 그 위에 잘게 썬 깻잎을 뿌렸어요. 한국식이었어요. 깻잎의 향이 성게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맛을 극대화시키죠. 민준이 칼을 내려놓았어요. 끝났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두 접시가 나란히 놓였어요. 왼쪽 아야나의 모둠회. 화려하고 예술적이었어요. 오른쪽 민준의 모둠회.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오옥 후보가 천천히 두 접시 앞으로 다가갔어요. 먼저 아야나의 것을 집어들었어요. 참치 한 점을 간장에 찍어 입에 넣었어요. 씹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광어, 도미, 전복, 성게 순서로 맛봤어요. 잘 만들었어. 칼질도 정확하고 담음새도 훌륭해. 아야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오옥 후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혼이 없어. 네. 아야나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기술은 완벽해. 하지만 마음이 안 느껴져. 오옥 후보가 계속 말했어요. 넌 이 회를 이기기 위해 만들었어. 먹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야. 아야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옥 후보가 민준의 접시 앞으로 갔어요. 참치를 집어들었어요. 입에 넣었어요. 오옥 후보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부위별로 두께가 달랐어요. 등살은 얇아서 살살 녹았어요. 뱃살은 두꺼워서 지방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광어를 집어들었어요. 유비끼된 껍질의 쫄깃함과 살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도미, 칼집을 낸 부분에서 간장이 스며들어 감칠맛이 폭발했어요. 전복구이, 버터와 간장의 조화,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지막 성게, 깻잎의 향이 성게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맛을 극대화시켰어요. 오옥 후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강민준.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어디서 배웠나? 아버지한테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한식당 하셨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주방에서 일 도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칼질, 불 조절, 간 맞추기. 모두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옥 후보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요리를 대충 하면 손님한테 실례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 점 한 점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재료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칼질하라고. 오옥 후보는 한참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승자 강민준. 뭐라고요? 아야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요. 아야나가 소리쳤어요. 제 칼질이 더 정확했어요. 담음새도 제가 더 화려했고. 그래. 오옥 후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네 기술은 완벽했어. 하지만 요리는 기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옥 후보가 민준의 접시를 가리켰어요. 이 회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재료를 아끼는 마음. 그게 요리의 본질이지. 아야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연속 우승자인 자신이, 자위대 최고의 조리 간부인 자신이 한국인 알바생에게 졌어요. 서준 형님이 민준을 얼싸안았어요. 민준아, 너 해냈어. 타나카 유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방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겼어요. 민준이 조용히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센징이라고 불리며 무시당했던 6개월. 설거지하며 손이 터지도록 일했던 6개월. 아버지 생각하며 외로웠던 6개월.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오옥 후보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네, 민준군.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야나는 멍하니 자신의 접시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연속 우승자인 자신이, 한국인 알바생에게, 자위대 최고의 조리 간부인 자신이, 설거지하던 청년에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인정 못하겠어요. 아야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해요. 이번엔 다른 요리로. 오옥 후보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쿠라이님, 결과는 명확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예요. 제가 실수한 거라고요. 아야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기 안쓰러웠어요. 오옥 후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오옥 후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그걸 잊었어요. 아야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이 조센징이라고 부른 그 청년이. 오옥 후보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아야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천천히 아야나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쿠라이 씨. 아야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전 당신한테 사과받으려고 요리한 게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럼 왜? 아야나가 겨우 물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지 않기를. 아야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제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한식의 자존심을.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식당 하셨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요리해 주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우리고 김치 담그고.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 문 닫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요리사예요.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민준이 아야나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요리가 일본 요리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야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야나도 떠올렸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였어요. 아야나, 요리는 정성이야.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해. 그게 요리사의 마음이야.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방위대학교에 들어가고 자위대에 입대하고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요리가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정성은 사라지고 이기는 것만 중요해졌어요. 먹는 사람보다 심사위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언제부터 요리의 본질을 잊었을까? 아야나는 민준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 청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심, 정성, 먹는 사람을 위한 마음. 아야나가 천천히 민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일본식 정자 자세였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방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자위대 장교가 무릎을 꿇다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당신을 무시했고 한국을 깔봤고 아야나의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는 당황했어요. 황급히 아야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야나가 계속 울었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쿠라이 씨,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전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아야나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어요. 당신도 요리 사랑하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강민준입니다. 아야나는 한참 그 손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사쿠라이 아야나입니다. 두 사람의 악수,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준 형님이 제일 크게 박수를 쳤어요. 타나카 유키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죠. 오오쿠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군. 오오쿠보가 불렀어요. 네, 셰프님. 민준이 돌아봤어요. 내일부터 주방 보조가 아닌 부주방장으로 일하게.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정말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월급도 2배로 올려주지. 셰프님, 감사합니다.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월급이 2배면 400만 원이에요. 아버지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어요. 서준 형님이 민준을 얼싸안았어요. 민준아, 축하한다. 드디어 설거지에서 해방이네. 직원들이 웃으며 축하했어요. 민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인정받는 느낌이. 아야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민준이 물었어요. 저한테 한국 요리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일본 요리만 고집했어요. 아야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나라 요리를 무시했고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아야나가 민준을 봤어요. 요리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걸. 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아야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저한테도 일본 요리 가르쳐 주세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아야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1시간 전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순수하고 밝은 미소였어요. 네, 꼭 가르쳐 드릴게요. 밤 12시 모두가 퇴근했어요. 민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늘 그랬듯이 벤치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준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 오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잘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아버지 요리 실력으로 일본 사람 이겼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냐? 네. 자위대 요리 간부랑 대결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정성껏 한 점 한 점에 마음을 담아서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아버지, 그리고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내일부터 부주방장이에요. 월급도 2배로 올랐어요. 정말? 민준아? 네. 이제 더 빨리 빚 갚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꼭 빚 다 갚고 식당도 다시 차려드릴게요. 그래. 아빠가 믿는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더 이상 조센징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설거지만 하는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인정받은 요리사였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전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주방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 씨, 좋은 아침이에요. 타나카 유키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유키 씨. 일본인 부주방장이 다가왔어요. 어제까지 민준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어제는 정말 대단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이 그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주방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오후쿠보가 들어왔어요. 민준군, 오늘부터 내 위치는 여기야. 설거지 공간이 아니었어요. 주방 중앙이었어요. 요리사들이 일하는 바로 그곳이었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워보게. 네, 셰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은 알지 못했어요. 이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1년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1년이 흘렀어요.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아리랑. 한일 퓨전 레스토랑이었죠. 간판 아래에는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오너 셰프 강민준, 사쿠라이 아야나. 오픈 3개월 만에 예약이 2주씩 밀렸어요. 한국 요리와 일본 요리의 조화. 두 나라의 장점을 살린 독특한 메뉴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왔죠. 주방에서는 민준과 아야나가 나란히 요리하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 김치찌개 간 확인 좀 해줘. 아야나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죠. 응. 조금 더 새우젓 넣어. 역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마치 10년을 함께 일한 것처럼. 토요일 오후 2시,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홀 매니저 타나카 유키가 인사했어요. 그녀는 민준을 따라 이 레스토랑으로 옮겨왔죠.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민준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손이 멈췄어요.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강태수였어요. 민준의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가 빙긋 웃었어요. 놀랐지? 민준은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뛰어나갔어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일본 오는 비행기표 내가 보내줬잖아.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둘러봤어요. 이게 내가 만든 식당이구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민준이 제일 좋은 자리로 아버지를 안내했어요.
주방이 보이는 카운터석이었죠. 여긴 VIP석이에요. 아버지 자리예요. VIP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야나가 다가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쿠라이 아야나입니다. 한국어였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민준을 봤어요. 이분이, 네. 1년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민준이 웃었어요. 저랑 대결했던 자위대 요리사요. 지금은 제 동업자예요. 그래.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아버님. 아야나가 깊게 고개 숙였어요. 1년 전에 민준 오빠한테 정말 무례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아야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제가 특별히 만든 요리 드릴게요. 민준이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아야나도 함께 움직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요리. 궁중 잡채. 민준이 채소를 썰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양파. 각각 따로 볶아서 간을 맞췄어요. 당면은 아야나가 삶았어요. 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두 사람이 함께 버무렸어요. 참기름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접시에 담았어요. 색색이 아름다운 잡채였어요. 아버지,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그 잡채예요. 민준아. 아버지가 울었어요. 30년 동안 만들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재현했어요. 두 번째 요리. 이번엔 제가 만든 거예요, 아버님. 아야나가 말했어요. 접시를 내왔어요. 된장찌개와 밥. 하지만 일본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한국식 된장찌개였어요. 민준 오빠한테 1년 동안 배웠어요. 아야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먹었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아야나를 봤어요. 이건 완벽한 한국 맛인데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야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요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한테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아야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응? 빚다 갚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3억 원. 다 갚았어요. 지난달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민준이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냐? 네. 부주방장 월급이랑 이 레스토랑 수익으로 다 갚았어요. 아버지가 민준을 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 아버지가 울었어요. 민준도 울었어요. 1년 반. 민준이 일본에 온 지 1년 반만이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무시당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빚을 갚았어요. 아버지,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국 돌아가시면 다시 식당 하세요. 뭐? 제가 창업 자금 드릴게요. 3억은 안 되지만 작은 식당 하실 정도는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민준아. 왜요? 아빠는 이제 쉬고 싶구나.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 했으면 됐어. 이젠 내 시대야. 하지만 대신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둘러봤어요. 가끔 여기 와서 손님들한테 요리해줘도 되겠니?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요리 보고 싶어 하실 손님 정말 많을 거예요. 아야나도 다가왔어요. 저도 아버님 요리 배우고 싶어요. 민준 오빠가 늘 아버님 이야기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저녁 영업이 끝났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직원들도 퇴근했어요. 레스토랑 홀에 민준, 아야나 아버지만 남았어요. 아야나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왜? 아야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준이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특별한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궁중 잡채. 민준이 아야나에게 처음 보여줬던 요리였어요. 이거 1년 전에 아야나가 기억해냈어요. 네. 제가 처음 당신한테 보여준 요리예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야나의 눈이 커졌어요. 사쿠라이 아야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에 당신이 농담으로 했던 말 기억해요? 무슨 말? 제가 지면 결혼해드릴게요라고 했잖아요. 아야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는 그건 장난이었어. 저는 진심이에요. 민준이 아야나를 똑바로 봤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아야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 이런 데서 프로포즈하면 어떡해. 그래도 받아줄 거죠? 응. 아야나가 울면서 웃었어요. 받을게. 기꺼이. 민준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아버지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한다, 아들.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민준과 아야나. 서울 마포구의 태순의 집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도쿄 아리랑 레스토랑은 미슐랭 1스타를 받았어요. 한일 퓨전 레스토랑으로는 최초였어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국과 일본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했어요. 오오쿠보 셰프도 서준 형님도 유키도 모두 왔어요. 민준과 아야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 이 양념 맛 좀 봐줘. 응, 완벽해. 당신 실력 정말 늘었어. 당신이 잘 가르쳐줘서. 두 사람이 미소 지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둘은 그렇게 조금씩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